그래서 이제 목차는요, 크게 세 가지예요. 서비스의 이해, 그 다음에 서비스 전략, 그 다음에 고객 응대 방법,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장에서 일하는 직원, 우측은 서비스 전문가. 어느 쪽에 사람이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자, 이거의 어떤 인식은 결국엔 내가 만드는 거다, 우리가 만드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아니, 고객을 위한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 나와 있죠.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은 행복감을 느끼고 우리는 그런 어떤 행복해하는 고객을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 그거 하나로 충분하더라. 자, 그래서 서비스의 기본은 배려, 그리고 그 시작은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그래서 서비스 잘 하시려면 두 가지를 잘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산역에서 내렸어요. 여기까지 만약에 걸어오는데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아메리카노 한 잔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준 거예요. 그러면 제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제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 직원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주던가, 왜냐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주문하니까. 아니면 최소한 물어라도 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직원은 뭘 잘못했어요? 이 상호작용을 잘못한 거지. 무슨 얘기냐? 이 서비스에서 상호작용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 시점에 우리한테 뭘 원하는지 이거를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눈치껏 파악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훈련도 해보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나만의 서비스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좋은 게 상호작용, 결국에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한번 이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기분, 말투, 그 다음에 왜 왔는지 이런 걸 질문을 통해서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는 고객마다 다 성향과 선택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둬서 진행하셨으면 한다는 게 이 서비스의 한 줄 설명입니다. 서비스는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일단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무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죠? 안 보이는 무형성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에 적용하면은 뭐가 되죠? 앞치마 이런 것도 그냥 후질근한 거 입는 게 아니라 조금 단정하고 빳빳하면서 예쁜 거 입잖아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 서비스의 매장의 퀄리티, 품질을 단적으로 유형화시키겠다는 거죠. 두 번째, 비분리성. 서비스는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항상 위생이라든지 관리적인 부분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질성. 오늘 이제 우리 매니저님께서 되게 친절하게 해주셔서 여기 오신 손님이 되게 기분이 좋아서 며칠 있다가 다른 사람을 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친절하지가 않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표준화도 중요하다. 마지막, 소멸성. 서비스는요, 그때 혹은 그날 판매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예를 들어서 예약, 노쇼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제품은 오늘 이제 안 팔리면 내일 다시 보관했다가 팔면 되는데 서비스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소멸성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서비스의 특징, 가장 좋은 거는 고객 중심, 고객을 만족시키는, 결국에는 고객의 눈높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항상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의 기본은 뭐다? 배려고, 그 시작은 고객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소비자와 고객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고객은요, 그 영문을 보면은 커스터머라고 돼 있어요. 보통 이 단어에서 이 어원이 이제 드러납니다. 자, 커스터머, ER 붙여서 고객이래요. 그러면은 ER을 빼면 뭐예요? 습관, 관습이라고 나와요. 우리 매장을 습관처럼 이용해 주는 사람이 고객이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어떤 다른 지인하고 우리 카페에 갔는데 저는 한 3일 있다 가고 한 달 있다 갔어요. 그러면 저는 고객이 아니에요. 근데 같이 간 지인은 계속 주기적으로 와요. 이런 사람이 고객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듣기 좋으라고 그냥 오신 분들 다 고객님, 고객님 하는 거죠. 근데 엄연히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은요, 내부 고객이 있고 또 외부 고객이 있어요. 내부 고객은 누구예요? 우리 직원분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을 잘 관리를 해줘야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고객을, 손님들을 이제 응대할 때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거죠. 외부 고객은 당연히 손님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고객 욕구라는 게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커피 전문점 숫자도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이 카페를 찾는 욕구, 그 다음에 선택 속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냥 카페인 섭취하면 좋아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커피 전문점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거 안전한 거야? 위생적으로 먹고 괜찮은 거야?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 이제 카페 자체를 하나의 대화를 나누고 사교의 장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존중의 욕구. 이제는요, 대접받으려고 해요.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요. 이 고객 만족과 충성도의 관계가 있는데 재방문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충성 고객을 잘 관리해서 재방문 비율을 높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여기 괜찮네, 커피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아요. 그러면은 계속 와요. 근데 한두 번 오기가 어렵지 세네 번, 뭐 네다섯 번 오게 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단골 고객, 충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카페를 찾는 선택 속성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객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엔 우리 카페에 손님들이 왔을 때 다른 카페에서 제공할 수 없는 우리 매장만의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카페에 대해서 커피 맛으로만 집중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중요하고요. 서비스, 인테리어적인 분위기, 디자인도 중요하죠. 이런 개념을 모르면 우리 커피도 맛있고 빵도 맛있다라고 하는데 왜 불만이 있고 안 오지? 네, 이런 겁니다. 다 잘하셔야 돼요, 요즘에. 자, 그래서 이런 고객 경험 관리가 더 중요하다. 자, 그럼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서비스도 그냥 막 원칙과 주관 없이 하는 매장들도 꽤 있는데 이것도 매장에서 나름 정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냐? 크게 과학적인 서비스하고 철학적인 서비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 볼까요? 과학적 서비스,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청사진. 뭔가 체계적이고 과학적일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맥도날드가 이제 이런 시스템이죠. 왜냐면 이제 우리 맥도날드 가서 주문하고 그 다음에 진동을 받고 이제 기다렸다가 울리면은 잘 먹고 그리고 그냥 가나요? 예, 다 정리하고 가죠. 근데 그거 누가 시켜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준화, 가성비 쪽에서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경남 진주의 피베리 브라더스, 여기는 참수 서비스라는 거를 컨셉으로 잡았어요. 자, 수커피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프로세스로서 방문 고객이 참된 행동과 마음을 담아낸 정성 그리고 뛰어난 기술력으로, 즉 고객이 피베리 브라더스 여기 카페에 들어오실 때는 참나무인데 나가실 때는 활활 태워 맑고 깨끗한 참숯이 되어나가는 의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천하는 3대 실천 방향이 고객은 만족을 시키기 위한 대상. 이 말이 참 저는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 프랜차이즈 매장 같은 데 가면요, 저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절대 못 느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프랜차이즈는요, 딱 들어가면요, 쳐다도 안 보고 감사합니다, 뭐뭐입니다, 그냥 이러고 끝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서비스가 있을까? 알고 봤더니 고객을 판매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판매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미션은. 자, 근데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직원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 사람이 우리 매장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만족하고 있는지 안 만족하고 있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원 교육을 시키실 때 고객을 판매 대상으로 바라보지 마라, 만족의 대상으로 바라봐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솔하고 마음을 담은 정성, 지식과 교養을 갖추기 위한 노력. 이게 말뿐만 아니라 실제 보면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레트로해요. 그러니까 서비스도 이분스럽게 해요. 당첨되면은 인형을 주는 게 아니라 커피잔을 주는 거예요. 현존하는 지금 마케팅 전문가인 필립 코틀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케팅이란 가치를 만들고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다. 뛰어난 가치로 새로운 고객을 유인한 뒤에 만족스럽게 해서 계속 관리를 해서 재방문을 시켜서 기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걸 왜 올렸냐면 대부분 일반 매장은 문자만 보내요. 근데 그 문자 보는 순간 벌써 피로감을 느껴요. 사진을 올려야 돼요. 신메뉴 나왔다 그러면 신메뉴 사진. 여긴 명절 때도 직원들하고 딱 모여서 새해 인사.
그러면 한두 번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런 걸 보면 그래도 여기 매장은 좀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할인을 몇 프로 정도 하세요? 몇 프로를 해야 사람들이 싸다고 느낄까? 30%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백화점들 이렇게 보면은 박앤세일이라는 걸 하잖아요. 거기에 몇 프로 돼 있냐면 30% 돼 있어요. 근데 여기 한술 더 떠서 40%를 한 거죠. 아니, 그렇게 손해보면서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절대 손해가 아니다. 누구랑 같이 오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팔아주는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한두 번 오게 하는 게 어렵지. 두세 번, 세네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게 하면 단골 고객이 되고 충성 고객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손님을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오게 하는 게 저는 더 근본적으로는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 잘 하시는 분들은요, 소비자들한테는 절대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 청사진은 뭐냐면, 아까 서비스는 무형성을 띈다고 그랬잖아요. 안 보여요. 이렇게 인테리어 도면처럼 서비스도 유용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청사진 기법이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그냥 우리 매장 구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응대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라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 응대 방법. 서비스는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에는 뭔가 보람을 좀 얻고 이 사람한테 행복을 전파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게 이런 핵심이고요. 저는 인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 만날 때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인사를 그 매장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마음을 담은 인사가 필요해요. 항상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별 고객 응대 기술을 해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 많이 맞닥뜨리지 않으세요? 전문가형 고객, 다혈질, 무리한 요구를 서슴지 않고 깐깐한 고객. 여기서 어떤 고객이 제일 힘드셨어요? 다 힘들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혈질형 고객이 그나마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분들의 유형은요, 일단 얘기할 때 말을 끊지 말고 그냥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면 얘기하다가 본인이 반응 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할 얘기가 있으면은 이제 천천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깐깐한 고객이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면 말도 별로 없는데 예의는 또 밝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대놓고 화를 내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거짓말 할 때, 핑계 댈 때.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절대 핑계 대거나 거짓말 하지 말아라. 절대 핑계나 거짓말 해서는 안 된다. 일단 사과하고, 차라리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런 의도 때문에 좀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 케이스 2만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제가 실제 겪은 사례이기도 해요. 우리 이제 그 점장이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얘기인즉슨 가지고 왔는데 잔을 3개 더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점장이 저희가 원래 1인 1메뉴라서 근데 이제 해드릴게요. 그냥 기분 좋게, 그냥 원칙은 얘기하고 기분 좋게 해드리려는 게 제 서비스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막 표정이 안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점장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얘기했던 대로 안 하냐. 그랬더니 카페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쓸데없는 애국심은 발휘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원칙 얘기하고 그냥 시원하게 드려라. 그러면 그 다음번에 똑같이 또 와서 또 그러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부터는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듣기 싫어서 안 오던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주문할 것이다.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원칙은 얘기하고 해줄 때는 그냥 과감하게 해줘라.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컨셉이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